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구절 레리 하이티의 부의 원칙에서 갖고 왔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부다 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책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가 전부다. 시장은 나의 친구가 아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얼마나 베팅할지 그리고 언제 베팅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제1규칙은 이것이다. 얼마만큼 기꺼이 잃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어떤 시도나 단 한 건의 트레이딩도 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베팅하지 말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손실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는 당신 자신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걸지 마라. 우리가 민트에서 이용했던 몇 가지 리스크 관리 기법들이 있다. 이것은 크든 작든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선으로 삼아라. 나는 언제나 내가 어떤 리스크에 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어떤 거래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민트에서 우리는 단일 트레이딩에서도 투입 자산의 1%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단일 트레이딩에서도 투입 자산의 1%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지 마라. 세 번째, 분산 투자하라.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 하지만 분산된 거래들이 동일 종류의 모험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수십 개의 시장에서 거래했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 네 번째, 원칙과 시스템을 따르라. 다른 훌륭한 트레이딩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스템도 타당한 원리들과 조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만약 이 시스템을 20명에게 제공한다면 대다수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따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치 새해 첫날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달 중순쯤에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다. 트레이딩 시스템을 믿고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돈을 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항상 옳다고 해서 늘 돈을 벌 수는 없다. 추세 추종 시스템이든 다른 어느 시스템이든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이 베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좋은 베팅, 이기는 베팅, 나쁜 베팅, 지는 베팅. 좋은 베팅을 1000번 하면 당신은 이길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일까? 그건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시스템이 돈을 잃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에 대처하지 못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규칙을 손보거나 슬쩍 비틀거나 바꾸려고 한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한다. 모두 자신의 높은 IQ를 매우 과신한다. 당신이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은 이런 말을 하는 파트너들을 만나야 할 때이다. 우리는 6달째 돈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경제적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돈으로 포커게임을 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감정에 휩쓸려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맨과 함께 일했던 시절 영국군 대령 출신의 동료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작업인 폭탄 해체를 담당했던 강철 같은 정신의 소유자였다. 언젠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폭탄도 제각각이거든요. 말레이시아의 폭탄은 중동의 폭탄과 달라요. 현장에 가서 어떤 종류의 폭탄인지 알아낸 다음에 해체하면 됩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모르는 폭탄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폭탄을 봤을 때의 첫 느낌을 기억해두고 그게 마지막 느낌이 안 되길 바랄 뿐이죠.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 강철 같은 정신의 소유자가 거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내가 물었다. 알고 보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대한 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여러 중요한 시장 추세들이 크게 반전되고 말았다. 가격이 10달러에서 시작해서 15달러에 육박했던 우리 펀드가 하룻밤새 12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게다가 그가 큰 스위스 은행을 고객사로 삼은 후였다. 내가 말했다. 전화를 걸어요. 뭐라고요? 어리둥절하며 그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힘을 주어 다시 말했다. 전화를 걸라고요. 내가 중개인이었을 때 시장이 가르쳐 줬다. 돈을 잃고 있는 고객에게 내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전화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시장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내가 다른 중개인의 고객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면 그들은 자신의 중개인을 비난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고객님 자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리했을까요? 나는 고객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건은 몇 년에 한 번 생길 뿐이며 분명 9개월만 지나면 가격이 새로운 고점에 다시 도달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돈을 빌려서 펀드의 투자금에 보탰습니다. 정말로 그랬나요? 그 담당자가 놀라는 말투로 물었다. 나는 그랬다고 확답을 주었다. 결국 고객사는 투자금을 2배로 늘렸고 그 펀드는 금세 불어났다. 그리고 그 고객사는 민트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한 곳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을 크게 키우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민트 트레이딩 시스템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우리는 잃을 때 크게 잃지 않지만 벌 때는 크게 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렇다 보니 수익이 좋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예상했으며 우리 고객들에게도 지혜를 전해주었다. 당신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승산을 연구했고 얼마나 잃어도 될지를 결정했다면 비록 시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당신의 시스템을 고수하라. 민트 시절에 마이클 델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 실패할 때가 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때그때의 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시스템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면 합의에 모두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변동성을 추적하는 일은 필수다. 변동성이 큰 시장과 불경기는 어떤 전문가도 속여 넘길 수 있는 전염병과 같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면 우리는 거래를 멈추고 그냥 빠져나온다. 내가 앞서 말했던 투자 기회를 기억하는가? 투자자의 이점은 베팅할 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건이 마땅치 않으면 빠져나오기 바란다. 언제나 돈을 수익이 나는 종목에 넣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부다라는 큰 제목 아래 원칙을 4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언제 투자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이 나는 종목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의 원칙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